더 글로리의 혜정이로 유명한 차주영의 신작 드라마죠. TVN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방영이 된다고 하는데요. 짧은 티저 영상만으로도 대작 필이 나는 느낌입니다. 태종은 후궁이 많은 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조선판 사랑과 전쟁의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왕과 왕비 그 사이의 뜨거운 이야기라고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데 정말 뜨거운 삶을 살았던 원경의 드라마 같은 삶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82년 개경에서 이방원과 결혼을 하게 된 원경 왕후였죠. 그의 아버지는 고려 말의 요직을 두루 맡았던 민제였습니다. 원경의 집안 여흥 민씨는 재상들을 꾸준히 배출해온 명문가였죠. 원경 왕후의 아버지 민제는 그 아래 4남 3녀를 두었습니다. 원경은 그중 둘째 딸이었죠. 첫째 딸 이후 10년 만에 얻었던 소중한 딸이 원경이었으며 어려서부터 맑고 총명했다고 세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원경의 아버지 민제는 이방원이 개경으로 유학을 왔던 시절 변방에서 온 이방원은 당시에 성균관 입학시험에 2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사윗감을 찾고 있던 민제는 당시 총명했던 이방원을 사위로 삼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죠. 18살 원경왕후와 16살 이방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고려시대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하게 되면 여성의 집에 사는 것이 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방원은 원경왕후의 집에 들어가서 6년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방원은 어렸을 때 민씨 집안에서 지내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1388년 5월 원경왕후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선이 생기게 된 바로 그 사건이었죠. 당시 무인이었던 이성계가 유동정벌에 나섰다가 개경으로 회군해서 권력을 장악한 사건 모두 아시죠? 위화도 회군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이성계는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결혼 10년 만에 원경왕후는 귀족에서 왕족으로 등극하게 된 것이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의 왕자는 피로 물들어 탄생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원경왕후의 선택과 한 남자의 결단이 있었죠.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권력투쟁에는 왕자의 난이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왕자의 난에 숨겨진 원경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건국의 주역 이성계의 가족 안에는 이미 균열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원의 어머니 한씨가 세상을 떠난 뒤 계모 신덕왕후 강씨가 왕실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남편 이성계의 오른팔 정도전과 손을 잡습니다. 이방원은 점점 왕자에서 멀어지고 있었죠. 결정적인 사건은 정도전이 왕자들이 보유한 사병들을 모두 몰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왕자들의 무력 기반이 사라진 순간 이방원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는다. 하지만 이방원에게는 또 다른 동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원경왕후 민씨였죠. 정도전이 왕자들에게서 사병을 빼앗던 그날 원경왕후는 무기와 갑옷을 숨겨두었던 무기와 갑옷을 이방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과 결단이 없었다면 이방원은 이 싸움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죠. 그날 밤 이방원은 원경왕후가 챙겨준 무기와 갑옷들로 마침내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고 권력의 중심에 섰던 정도전과 세자 방석은 그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방원의 형 정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방원은 뒤에서 실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된 1400년 1월 이방원의 넷째 형 이방간이 왕위에 오르겠다면서 이방원을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차 왕자의 난이었죠. 이에 이방원은 형제를 칠 수 없다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원경왕후는 이방원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이방원에게 갑옷을 입히고 군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원경왕후의 적극적인 독려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은 이방원은 자신의 형 회한대군 이방간과 맞서기 위해 출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 이방원
이방원의 말이 화살에 맞은 채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말 위에 이방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이방원이 죽은 줄만 알았던 원경왕후는 자신도 이방원과 같이 싸우다 죽겠다며 전쟁터로 가려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싸우다가 남편과 죽겠다는 원경왕후를 막아서는 시녀들과 실갱이를 벌이는 사이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방원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죠. 이방원의 승리는 원경왕후의 믿음과 결단이 한 몫을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지금 시대로 보면 완벽한 킹메이커의 역할을 원경왕후가 했던 셈이었습니다. 왕자를 둘러싼 치열한 투쟁은 결국 이방원을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이끌었고 조선은 새로운 권력의 질서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로 물든 왕자의 난을 이겨낸 이방원은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태종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비극적인 또 다른 시련이 원경왕후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태종이 즉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태종은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열을 올리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원경왕후 입장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들여 왕으로 만들어 놨는데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 태종이 원망스러울 만도 할 일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던 원경왕후는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겠죠. 그러자 태종은 원경왕후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리게 됩니다. 태종에게도 이유는 있었습니다. 바로 원경왕후의 집안 민씨가의 세력을 경계를 했던 것이었죠. 이제 왕이 된 사위 태종을 등에 업고 원경왕후와 민씨가의 세력이 더욱더 커질 것은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르고 태종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궁녀에게 승은을 내리게 됩니다. 그 궁녀는 사실 원경왕후가 궁에 오기 전부터 데리고 있던 원경의 시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경은 그 시녀를 호되게 꾸짖게 됩니다. 자신이 품었던 여인은 원경왕후가 혼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태종은 원경왕후의 궁녀와 환관들 20여 명을 쫓아냄으로써 원경왕후의 수족까지도 잘라버리게 됩니다. 원경왕후는 가만히 분노를 삭힐 수밖에 없었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태종이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가래식을 손수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었죠. 태종은 민씨 가문과의 상대 세력 안동 권씨 집안과의 결혼식을 준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원경왕후는 더더욱 상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상황이었던 정종은 태종에게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은 아들이 없는데도 어릴 적 정을 생각해서 결혼식을 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정종의 말을 듣고 태종은 정말로 결혼식을 취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원경왕후는 마음에 병을 얻어 들어눕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태종은 후궁을 계속해서 드리게 되었죠. 태종의 후궁은 무려 18명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태종은 세자에게 양위를 하겠다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원경왕후 사이에서 낳은 세자 13살의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건네주겠다고 한 것이죠. 태종이 양위 선언을 하자 신하들은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하며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흐르고 결국 태종은 다시 양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모든 것은 태종이 민씨 집안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했던 양위 선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 멀쩡한 태종이 13살의 세자에게 왕위를 건네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이후 1년 뒤에 사건은 벌어지게 됩니다. 원경왕후의 동생 민무구 민무제 형제가 1년 전 양위 사건 당시에 태종이 왕위를 넘긴다고 하자 기뻐했다는 상소가 올라왔고 이 두 형제는 양녕대군을 앞세워 태종을 몰아내려고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나기 이미 5년 전 태종은 큰 종창에 났었는데 예전에 왕들 보시면 종기로 고생했던 왕들도 많기도 했고 실제로 죽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태종은 그렇게 위중한 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병세를 민씨 형제들이 가만히 지켜보며 자신의 아들 양녕대군이 왕이 되기만을 기다리며 권력을 쥐려 했다고 의심을 하던 상황이었으며 이 상소문을 본 태종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평소에 민씨 가문의 세력을 떨치려고 했던 태종에겐 아주 좋은 명분이 되기도 한 상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민씨의 두 형제는 아주 멀리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 원경왕후는 동생들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죽을 것을 알고 있었고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이라도 제발 동생들만은 살려달라고 태종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원경의 부탁 때문이었는지 한동안 민씨의 두 형제는 유배지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시간이 흐르고 1408년 원경의 아버지 민재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태종은 장인 어른이 죽자마자 민무고 민무질 형제를 영모죄로 제주도로 유배를 보냈고 그 이듬해 결국 이 둘을 사형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자 원경 왕후는 태종 앞에 찾아가 대성통곡을 하며 원망을 쏟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태종은 남은 동생들이었던 민무휼과 민무이까지도 영모죄로 죽게 만들게 되었죠. 그런데 자신의 동생들을 영모로 고발했던 사람의 정체 때문에 원경 왕후는 더욱더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바로 그녀의 아들 양녕대군이 외삼촌들의 1년 전의 언행을 고자질했던 것이었습니다. 1년 전 원경 왕후가 아플 때 병문안을 하던 양녕대군에게 원경 왕후를 찾아왔던 넷째 민무에는 형들이 죽은 게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하자 외삼촌들의 가문은 깨끗하지 않다고 양녕대군이 말을 했고, 넷째 민무에는 세자 저하는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자라지 않았냐고 반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세자는 민씨 집안의 편이어야 한다는 뜻처럼 들리기도 했고 역모로 생각할 수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양녕대군의 표정이 변했다고 전해지죠. 양녕대군은 그날의 일을 태종에게 알리게 되었고 결국 남은 두 형제마저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왕자의 난을 통해 남편 태종 이방원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원경 왕후 민씨. 그러나 그녀의 삶은 화려하기보다는 고통과 체념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종이 왕위를 아들 세종에게 물려준 뒤 원경 왕후는 점점 쇠약해지며 병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길었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은 다름 아닌 태종이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그녀를 홀로 두지 않았습니다. 바쁜 국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틈날 때마다 원경 왕후를 찾아가 곁을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한 왕으로서 누구보다 냉정했던 태종이지만 한 남편으로서의 진심은 달랐던 것일까요? 그는 병상에 누운 원경 왕후를 돌보며 그녀와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을지도 모를 일이겠죠. 1420년 원경 왕후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왕자의 난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를 지나 조선 역사에 중요한 발자취를 남겼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평범한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태종의 깊은 사랑과 애도의 마음속에서 떠났던 것이었죠. 조선의 권력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원경왕후, 그녀의 마지막을 지킨 태종 이방원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드라마에서 어떻게 표현할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